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기사 몇 개를 같이 보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기사는 상승한다, 신고가다 이런 기사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걸 지금 자극적으로 보지 말고 정제된 태도로 보는 게 맞거든요. 지금 시장에 맞춰서 그거를 좀 같이 몇 개를 보면서 샘플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거나 젊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깨끗한 계정, 그러니까 아무 기록이 없는 계정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당연히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고 구독자 수가 많은 뭔가 폭락한다, 하락한다, 뭔가 무섭게 만드는 그런 기사, 누가 안 팔려요, 누가 연거를 했는데 죽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확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좀 심하잖아요. 반대편으로 뭔가 상승한다는 얘기를 할 때도 언론사가 조회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좀 세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정제된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첫 번째 기사요. 집 사 마라. 매물 쌓이는데 신고가 속출 혼돈의 주택시장. 지금 최근에 이 매물이 쌓인다는 거에 대해서 컨텐츠가 거의 공장만큼 돌아가고 있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연초 대비 24,000건 늘었다. 그러니까 매물이 얼마나 늘었는지 제 지난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아실 자료를 통해서 지금 역대급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어느 지역에 늘어나는 비율이 많은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세 매물이랑 월세 매물이 폭감하고 있는 건 절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아파트의 매매가예요. 하여튼 한국은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아파트 값이 폭락했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는데 전세랑 월세는 침착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혹시 뭐 가끔 많이 하시겠지만 뭐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하시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면 아파트는 없어요. 다 어떤 빌라 같은 촌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지금 빌라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월세가 올라서요. 이분들은 월세로 살거든요. 지금 맨 하단부터 지금 주거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전세는 뭐예요? 전세는 엄연히 따지면 뭐냐면 내 집 마련하기 전에 사다리 또는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더 좋은 곳에서 살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주거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야. 이게 다예요. 이렇게 전세 제도는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시스템인데 지금은 어떻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줘서 갭투기꾼들이 돈 벌라 그런다. 이렇게 난리를 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 얘기는 뒷전이고 아파트 매매가에만 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물 늘어난 거 맞아요. 팩트 맞고 이거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매물은 늘고 있는데 가격은 안 빠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이거를 안 알려주면 안 돼요. 매물이 늘면은 상식적으로 심리가 매도인의 심리가 빠지니까 힘이 풀리니까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올 초부터 부동산은 계속 회복하고 있는데 올 초부터 물건 개수는 계속 늘어났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렴하게 파는 집주인이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봐야 돼요. 매물 계속 늘어나면 안 좋아요. 계속 늘어나면 언젠간 큰 무리가 오겠지만 만약에 이게 중간에 수요가 한번 늘어나면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한번 급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아무튼 매물이 쌓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고가가 같이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맞게 소화를 해야만 어디에 이제 끌려다니지 않겠죠. 자, 다음 기사. 반짝 효과 아니네. 서울 집값 작년 하락분 절반 넘게 회복.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한국 부동산원 자료기도 한데요. 사실 이건 체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락분 절반 넘게 회복 이런 건 전부 다 어떤 통계에서 필요한 통계만 갖다 쓴 건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점 다 찾아가는 단지는요. 서울 내에서도 10채 중에 한 채가 안 돼요. 극히 일부예요. 저 맨날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잠실, 강남, 분당, 판교도 좀 멀었어요. 분당, 판교, 강동구 좋은 지역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회복 이제 겨우 시작하거나 회복 시작을 잘 못하고 있는 지역도 엄청 많아요.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아닌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단지가 아직 뭐 하락분 절반 넘게 회복 전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냐, 어떤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매도했냐, 이거에 따라서 흐름이 굉장히 달라요. 시장의 전체판이 한번 폭탄이 터지면서 가라앉았고 올라오는 단계에서 수급,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 단지마다 다르다 보니까 별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장이다 보니까 거래 건수가 작아서 흐름이 느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계일 뿐이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을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재건축 바람 타고 70억 목전에 강남 이것 올해 10억 뛰었다. 이것도 아까 기사의 연속성. 가는 단지만 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뛰었어? 지금 시장이 올라가나? 이게 아니야. 지금 그럴 수가 없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단지엔 금매로 팔 사람이 굉장히 적고요. 이 단지는 가지고 싶은 현금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단지란 뜻인데 전부 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단지는 10%가 문제가 아니고요. 1% 정도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극소수의 문제인데 이런 현상이 일부에선 일어나고 있다. 다만 첨언을 드리자면 역사적으로 이런 단지가 상승한 다음에 나머지 단지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따라갔던 적이 많다. 아시죠? 상급지가 올라가고 하급지가 따라 올라간 게 뭐 풍선효과? 아니면 뭐 이게 기찻길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완성되어 있거나 막 진행이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면 됩니다. 760억 도가 아파트 갈등 폭발, 입주 한 달 전 소송 벌어졌다. 이게 뭐냐면은 각 단지에서 공사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둔촌주공도 이 조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사비 때문에 좀 난리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다 필요 없고요. 앞으로 공급이 어렵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쉬워요. 이건 다 무슨 문제냐면은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는데 얘네 전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이 남는 게 적다 보니까 서로 양보가 안 돼서 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이게 계속되면은 정말 똘똘하거나 정말 좋은 돈이 되는 단지 빼고는 정비 사업이나 신규로 공급되는 게 늦어지거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이내 또는 멀리 봐도 4년 이내에 공급난이 정말 가시화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6억 아파트가 21억 됐다. 이런 강남 3구 뺨치게 오른 이곳. 강남 말고 주요 입지 외에도 어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매를 파는 사람이 적고 수요가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건 제가 왜 뽑았냐면 지금 광역시를 포함해서 모든 도시에 대장단지라 그러잖아요. 실수요가 되게 많은 곳, 거기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곳들은 반등세가 나머지 아파트랑 달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러한 특성을 띠고 있다. 많이 오르는 곳이 특정 지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단지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다. 다음 기사요. 분양도 착공도 반토막 불어난 아파트값. 이건 뭐냐면 아파트 가격은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공급이 어려워져서 슬슬 이게 넘버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야, 기사에 자꾸 나온다. 지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고. 근데 집값은 왜 그러냐? 집값이 왜 이러냐면요. 수요가 없어서 그래요. 수요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건수를 보시면 집을 살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요.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확 커지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 다시 기사에 나올 거예요. 수요가 언제 다시 들어올지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미분양 쌓이던 서울 줍줍 나오니 청약자 우르르. 사실 이건 청약시장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단 전 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공사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어정쩡한 지역은 사업을 진행을 안 해요. 분양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곳들은 일정 이상 똘똘한 곳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고분양가인 곳들은 이제 미분양 날 거예요. 너무 비싼 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 중에서 똘똘한 한 곳 중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들은 가기는 간다. 될 곳은 된다지만 지금 얘네가 시장을 이끌어 가기에는 아직 무리수가 있어요. 막 피가 엄청나게 붓거나 둔촌주공은 좀 잘 나가고 있지만 이런 곳들이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청약시장에 와 몰려들 때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튼 지금 건설시장에서 갈 곳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청약에 넣고 싶은 수요는 있는데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미분양이었던 곳들도 사람들이 간다. 다만 가보시면 분양가가 입맛에 맞는다는 조건이 꼭 걸려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수요가 크지 않습니다. 청약 기다렸는데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 10년 내 최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공사, 뭔가 새로 공급하는 게 어렵다. 연속적이고 새 아파트가 귀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 20만 가구 하회 전망 10년 만에 최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 이게 뭔가 해결이 어렵겠구나. 아까 보시면 공사비 문제도 있고 이게 뭔가 현장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있겠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사들을 몇 개를 봤는데요. 너무 오버스럽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이지도 않게 중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정제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 계속 머리 안에 뭘 각인시키셔야 되냐. 시장은 지금 아직 안 좋다. 중간쯤 와가는 것 같다. 아직 침체장이라고 볼 수 있다. 거래 건수가 많지가 않다. 수요가 많지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몇몇 기사들은 통계를 인용했을 뿐 현실감이 아직 없다. 왜? 거래량이 없으니까.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